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이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제 양산 들어가고 여기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로봇 관련된 기업으로 시장에서는 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요 클리어랩 인수를 꾸준히 검토를 해 왔던 겁니다. 퀴즈나인 플러스를 써가지고 반도체 칩을 생산해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 미국의 인텔 이런 기업들이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이 될까요? 네, 일단은 이제 10월쯤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월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4분기가 되어서 이제 4분기 좀 주목해 볼 만한 기업들. 뭐 여러 기업들이 4분기에 이제 각가지 뭐 모멘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탐방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이들 기업들을 좀 4분기에는 주목을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오늘 종목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인탑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네. 그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여러분들이 익히 좀 알고 계시기로는 이제 스마트폰 쪽 이제 위탁 생산 이런 것들 좀 많이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고요. 그 연초 그러니까 상반기죠. 상반기에도 주가가 2만 원대 있다가 4만 원대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제자리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보시면은 주가는 지금 거의 뭐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2만 원대 계속 이제 횡보하는 단계인데 4분기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로봇 사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반기에도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역시 이 로봇 위탁 생산하는 데 부분인데 제가 이제 동기업은 사실은 2월 8일 날 이제 탐방을 갔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탐방을 2월 8일 갔으니까 대략 제 개인적인 스케줄상 봤을 때는 1월 달에 탐방을 잡거든요. 제가 인탑스 탐방을 잡았던 이제 기본적인 배경이 뭐였냐면은 그 연초 그 CES 2023 행사에서 삼성전자의 그 한종희 부회장님이 올해는 그러니까 연내에 그 우리가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23년도 안으로 그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하는 제품을 내놓을 거라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들을 시장에서는 주목을 했었고, 제가 이제 여러 이제 기업들 뭐 경험적으로 탐방도 갔었고, 미리 또 다른 뭐 애널리스트 분들의 보고서를 보면서 또 스터디도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과연 이거를 누가 생산을 할까? 이걸 많이 고민해 봤던 거고, 제가 딱 떠올랐던 기업이 바로 인탑스였습니다. 그래서 인탑스가 그러면은 이거를 생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인탑스를 탐방을 갔던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탐방 갔을 때 그 담당자분하고 나눴던 대화는 뭐였냐면은 그 인탑스가 22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이 당시에는 뭘 대신 만들어줬냐면은 그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단 키트를 이제 대신 만들어줬던 거죠. 그러니까 막대한 거기서 수익을 냈던 거죠. 그런데 23년 들어서는 이제 엔데미로 가다 보니까 이 진단 키트 수요도 당연히 이제 줄 거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수익성이 없을 것 같아서 기존에 이제 구미에 생산 라인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제 다 밀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밀어버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양산 라인을 다 깔아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당장 만들 만한 로봇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뭐로 미리 이렇게 다 깔아놨느냐 제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삼성전자의 그 웨어러블 로봇 지금은 이름이 정해졌을 겁니다. 상표가 보핏이라고 그 당시만 해도 뭐 EX1 뭐 잼스1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 보핏이라고 상표명이 정해졌고 이 보핏을 우리가 만들 거라고 했던 거고 보핏을 개발할 단계부터 우리가 같이 참여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탑스가 이 삼성전자가 출시를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출시만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만들어야 되니까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인탑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특히 삼성그룹사 많은 협력사들은 대부분 생산 기지가 어디냐면은 지금 거의가 대부분 다 베트남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는 지금 생산 기지가 많이 없는데 이 웨어러블 로봇 초기에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인탑스가 또 다행히도 구미에 또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위탁 생산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4분기에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날짜가 제가 10월 5일이라고 지금 언론보도 나온 걸 지금 조사해서 적어놓긴 했는데, 10월 5일이 확정이 같지는 않지만 대충 지금 언론 보도 내용을 보니까 한 10월 중에는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의 시스템 LSI 테크데이, 삼성의 뭐 테크데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휴머노이드 이제 공개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제품이 이제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가 보핏을 여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공개하고 양산 이제 시기를 확정을 하겠죠. 그러면은 인탑스가 이제 그런 점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분기 들어서면서 인탑스가 그런 모멘텀에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인탑스 같은 경우는 그 뭐라 그럴까?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참 로봇주에도 들어가고 뭐 또 저쪽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들어가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그렇게 그러니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 가지고 다들 네. 좀 실망을 좀 하던 로봇주로 사신 분들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인탑스를 로봇주로 봐야 되느냐, 로봇주로 시장에서 보고 있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잠깐 주목을 받았던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였던 것 같아요. 2만 원대 있던 주가가 4만 원대까지 갔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던 구간이었고요. 그 이후로 다시 제자리 왔으니까 로봇주로 지금 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로봇주들은 그래도 연초보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인탑스는 전혀 지금 그러지 못한 상태인 거고요. 다만 제가 이제 지금부터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제 양산 들어가고 여기에서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인탑스도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으로 시장에서는 볼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인탑스가 핵심적인 로봇 설계 기술이라든지 뭐 어떤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위탁 생산이다 보니까 약간 밸류에이션상 봤을 때 고밸류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낮게 이제 평가를 받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인탑스가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스마트폰 사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폰도 대신 위탁 생산해주던 이 사업에 어떤 비중을 많이 줄여나갈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자꾸 위탁해서 만들어주는 사업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쪽에서의 밸류를 받아가지 않을까 예상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대신 만들어주는 기업들을 약간 이렇게 하등해서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뭐냐면은 결국 대량 생산 체계이고 납기, 그다음 고객사들과의 신뢰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뭔가 대량으로 만들어야 될 때 누굴 찾는 거냐면은 믿을 만한 기업을 찾는 거예요. 협력사. 그런 차원에서 인탑스가 아주 이제 오랜 기간 삼성전자하고 관계를 맺어왔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탑스는 꼭 삼성뿐만 아니고 다른 업체들이 로봇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로봇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실제로 인탑스는 그 미국의 그 서빙 로봇을 만드는 베어 로보틱스사의 제품도 2021년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21년도, 22년도에서 지금 꾸준히 만들고 있고, 그 기업 이외에 새로운 스타트업들, 그러니까 로봇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양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면 많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산 체계가 없는 기업들이 인탑스를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로봇을 만들 건데 좀 대신 만들어줄 수 있나요? 라고 많이 문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탑스가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을 많이 만들던 거에서 로봇이라든지 다른 여타 제품군으로 좀 확대해 나가면서 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분명히 밸류에이션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인탑스라는 기업을 지금 저점에 있으니까 좀 꾸준히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져오신 종목이 뭐죠? 랩지노믹스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은 제가 한 달 전쯤 한번 소개를 시켜드린 기업인데 랩지노믹스를 역시나 4분기에 좀 봐야 되는 이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랩지노믹스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사업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냐면은 일단 미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많은 진단 관련된 서비스 업체, 제품 업체들이 있었는데
이 업체들은 한국 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술만 가지고 있고 일정 정도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이들 기업들 중에서 돈을 좀 꽤나 버는 기업들이 나왔는데 코로나 시기에 나름대로 진단 키트를 빨리 대응해가지고 제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들인 기업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랩지노믹스였습니다. 근데 랩지노믹스 입장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을 고민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벌어들인 현금 잘 보시면은 약 2,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앞으로 랩지노믹스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주주라면은 이 회사가 이 돈 가지고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해서 성장을 시킬까를 같이 고민을 해 보시라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결국 이들 기업의 성장성,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랩지노믹스가 제가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 드는 게 뭐냐면 미국 시장이 결국에는 헬스케어 시장으로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으로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신약이 됐던 바이오가 됐던 일반 진단키트 업체가 됐던 다 똑같아요. 미국 시장 진출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데 제가 왜 랩지노믹스가 방향성을 잘 잡았다라고 말씀드린 거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 클리아 랩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게 뭐냐면은 이 진단 수탁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 미국 FDA로부터 허가를 받은 그런 진단 수탁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클리아 랩은 영리기관, 그러니까 돈을 또 벌기도 하는데 FDA 허가 없이도 진단 제품, 서비스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랩지노믹스가 결국 이 돈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이 클리아 랩 인수를 꾸준히 검토를 해왔던 겁니다. 이게 연초부터 지금 준비되어 온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7월 달에 한번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7월 27일에 QDX라고 하는 기업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768억을 일단 한번 썼죠. 그리고 향후 계획이 뭐냐면은 이런 클리아 랩을 한 최대한 3개 정도, 그러니까 랩지노믹스 입장에서는 미국의 랩지노믹스 USA라고 하는 미국 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법인 밑에다가 클리아 랩을 이렇게 하나씩 달아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가져와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랩지노믹스가 그간에 한 33만 개 업체들 중에서 약 9,300개, 이거는 매출액 순위로 아마 이렇게 매긴 것 같아요. 그래서 9,300개 기관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6개 기관을 후보군으로 압축을 시켰던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QDX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5개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 5개 중에서 결국 한 2개 내지 3개 정도를 더 인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뭐 계속 대외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올해 연말까지 하나 더 인수 마무리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10월, 11월, 12월 요 3개월 범주 내에서 랩지노믹스가 한 개의 클리아 랩을 더 인수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 거니까 결국 언제 나올지는 몰라요. 우리가 공시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랩지노믹스 경영진의 이 의지대로라면은 조만간 중요한 모멘텀 이슈가 있을 거니까 우리가 랩지노믹스도 요 4분기에는 좀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 볼까요? 네, 세 번째 기업은 BCNC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BCNC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제조 공정용 소모성 부품, 이제 합성 쿼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요. QD9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드는 업체인데 동사가 이 QD9이 아니고 요 QD 이제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QD9 같은 경우에는 이 원 소재 자체를 미국의 이제 코닝이라고 하는 회사로부터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성 쿼츠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만들었던 건데 BCNC 입장에서는 이 원가를 잘 절감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내재화, 국산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해외 미국에서부터 원재료를 가져와서 만든 제품은 QD9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원재료 가지고 만든 이 합성 쿼츠는 QD9 플러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QD9 플러스가 빠르면 4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BCNC를 바라보는 많은 이제 투자자, 주주분들은 이게 이제 언제부터 양산되는지 많이 주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한번 주목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PCN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PCN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반도체 업계 내에서 퀄 테스트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퀄 테스트.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들어가거나 할 때 고객사 입장에서 이게 실제로 양품 나오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이 기간이 뭐 짧게는 3개월, 6개월, 뭐 길면은 최장 뭐 2년도 간다라고 합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백해가지고 다시 한번 재정비해가지고 테스트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 PCN 같은 경우에는 퀄 테스트 안에 들어가는 범주에 들어가는 이제 테스트 과정인데 퀄 테스트보다 기간은 좀 짧다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기존에 쓰고 있던 여기 퀴즈나인 제품을 퀴즈나인 플러스로 바꿔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성능이 나오는지 테스트해야 되니까 이렇게 바꿔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퀴즈나인 플러스를 써가지고 반도체 칩을 생산해보고 있는데 이게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미국의 인텔 이런 기업들이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하이닉스가 지금 시기적으로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테스트는 마무리된 것 같고 이게 4분기부터는 일부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삼성전자는 내년도 상반기 이런 식으로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BCNC도 제가 볼 때는 4분기에 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BCNC를 또 하나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최초에 이 기업을 반도체 제조 공정용 소모성 부품 업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소재, 그다음 부품 업체들이 가동률이 많이 낮아졌을 거예요. 고객사가 대부분 다 감산을 했기 때문에 가동률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반도체 업황 다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좀 돌아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은 지금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BCNC 같은 이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도 분명 시장에서는 고객사의 가동률이 올라오는 만큼 이 업체들도 향후 실적이 좋아지겠네 이런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게 또 4분기이기 때문에 BCNC는 이제 그런 실적 측면에서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세 종목 어떻습니까?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돈 잘 벌고 아니면 비전이 있고 비전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그것도 지금 시점에서 좋은 거냐 아닌 거냐는 주식이 싸냐 비싸냐로 또 갈려지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좀 이익이 많이 내려왔을 거예요. 뭐 작년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실적이 떨어진 기본적인 이제 배경 자체는 결국 이제 스마트폰 생산량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도 물량이 많이 줄었을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 진단 키트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올해는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런 게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많이 줄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주가는 뭐 싸냐 비싸냐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싸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아시겠지만 매출이 사실 뭐 100억, 200억도 안 되는 기업들이 지금 몇 조, 뭐 몇천억씩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인탑스가 시가총액이 4, 5천억밖에 안 될 겁니다. 4,600억, 뭐 5천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하고 다시 비교해 보면은 인탑스가 사실 뭐 PBR도 그렇고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맞아요. 늘 시장에서 인탑스 바라볼 때 저평가 가치주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 너무 지겨운 이야기죠. 그래서 인탑스는 뭐 펀더멘탈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뭔가 우려하거나 그럴 기업은 아니에요. 재무구조 이런 것들은 걱정할 기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인탑스는 올해 좀 많이 떨어졌지만 여튼 내년도 좀 회복되는 모습이 나올 거고 로봇 관련된 기업들 밸류랑 다시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랩지노믹스도 지난 3년간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2,200억입니다. 근데 올해는 당연히 이익이 많이 빠질 건데 랩지노믹스가 그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19년도에도 그 진단키트 업체, 그러니까 진단 기업들 중에서 나름대로 영업이익단에서 그래도 흑자를 내던 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어려운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만큼 경쟁력이 없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연간 지금도 한 50억씩은 벌 수 있던 기업이었는데 이 기업이 뭐 코로나 때 사실 떼돈을 번 거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클리아랩이 아까 제가 영리 기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수한 기업을 예를 들어 드리면 뭐 QDX가 코로나 시기에는 한 매출 700억 나왔어요. 못해도 연간 500억 매출을 나오는데 OP 마진이 한 20%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100억 원 벌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랩지노믹스가 앞으로 이런 클리어 랩을 한 3개 정도 인수한다. 그럼 최소 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이제 깔고 가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본업이 플러스 50억 있었으니까 최소 350억을 낼 수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요. 최근에 그 랩지노믹스가 국내 많은 진단기기, 진단 서비스 하는 업체들하고 MOU를 좀 많이 맺을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리어랩은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이나 이런 것들도 미국 FDA 허가 없이도 바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지금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데 한국에 있는 많은 영세한 진단키트, 진단기기 서비스 업체들이 미국으로 가고자 하는데 랩지노믹스 도움이 지금 절실합니다. 랩지노믹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통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까지 더해진다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매출 나오던 거에 추가로 알파 나올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영업 이익률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영업 이익이 뭐 300억이 문제가 아니고 500억, 600억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3천억대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 연간 500억, 600억 내는 기업이 뭐 3천억 정도 되는 시가총액이다. 특히 헬스케어 쪽에서 그럼 굉장히 싼 거죠. 그래서 랩지노믹스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굉장히 싸게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주가가 좀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되는 기업이고요. BCNC는 지금은 실적이 워낙에 떨어져가지고 반도체 섹터로 치면은 좀 적정 주가예요. PER 기준으로 한 17배, 18배 이렇게 받을 건데요. 소재 업체들이 잘 나갈 때는 한 20배도 받습니다. 뭐 30배, 40배도 받고 장비 업체들도 뭐 고밸류 받는 기업들, 독점 납품 업체들은 40배 받는 기업들도 국내에 있어요. 뭐 파크 시스템즈, 넥스트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고밸류 받거든요. BCNC가 지금 공급하고자 하는 이 제품이 역시나 거의 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계에서 양산하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기존의 합성 코치 말고도 천연 코치라는 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익힌 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조금씩 비집고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침투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일부는 있을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시간 문제라고 보이고 내재화를 시키면서 원가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침투하는 게 약간은 유리해질 거다. 그러면은 BCNC도 밸류는 약간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결국 주가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세 종목 중에서 마음속에 꼽고 있는 탑픽은 어디예요?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가장 관심 가는 건 인탑스일 것 같아요. 인탑스.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로봇이기 때문에 또 10월달 이렇게 단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로봇 쪽에 계속 이슈가 있거든요. 뭐 두산 로보틱스도 내일 상장을 하고 그러면 로봇 관련된 섹터가 지금 뭐 시장이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죽지 않을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시기적으로 인탑스가 지금은 좀 탑픽이다 이런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